1972년 나라가 크게 요동치던 시절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매일같이 유신과 남북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골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이 너무 먼 얘기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낼 장작과 아이들에게 먹일 보리쌀 한 통이 더 아쉬운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해 봄, 어느 시골 마을 끝자락,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을 새 집으로 고치다 뜻밖의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상자는 금도 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 보물 상자 안에는 억눌린 세월과 숨겨진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1부 찢어지게 가난한 집. 산골 시골 마을 맨 끝에 위치한 흔들리는 초가집. 지붕은 비만 오면 젖었고 겨울이면 눈이 스며들어 방 안까지 흰 김이 올라왔습니다. 동네에서도 늘 가난으로 무시받는 집이었답니다. 사람들은 항상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집은 저주받은 집안이다. 저 집 식구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그 말을 듣고서도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끼니를 위해 항상 부잣집에 쌀을 꿔야 했고 매일같이 얻어맞았으나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아무 말 없이 부잣집의 논밭을 공짜로 일궈야 했습니다. 정희야, 얼른 일어나서 밭에 풀 뽑고 물 주러 가야지. 그리고 해 떨어지기 전에 물 길러 놔야 한다. 어린 딸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피나게 일해도 우리 가족들 밥도 못 먹이고 헛배만 채우고 있다니. 모든 가족의 손은 갈라져 피가 배었지만 그 상처를 걱정해주는 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2부 새집과 상자. 한 해가 지나 이듬해 태풍으로 오래된 낡은 집이 기울었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부잣집에 결국 딸을 팔아 빚을 내어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흙벽은 갈라져 있었고 마룻바닥은 썩어 내려앉아 더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곡괭이를 휘두르며 땅바닥을 파던 순간 쇠붙이가 땅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쇠가 삐걱 소리를 내며 흙 사이로 모습을 보였고 가족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뭔가 있어요. 상자예요. 가족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혹시 하늘이 드디어 우리를 도우신 걸까? 평생 고생만 하던 집안에 드디어 행운이 찾아온 걸까? 소문은 삼시간에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동네를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몰려왔습니다. 이거 보물 아니냐? 일제가 묻어둔 금괴일지도 몰라.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상자를 둘러쌌습니다. 곧 마을을 지배하던 부잣집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습니다. 이 상자는 우리 조상 땅에서 나온 거니 너희들은 손댈 자격이 없다. 당장 내놔라. 순간 축복처럼 보였던 상자는 재앙의 씨앗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3부 갈등과 협박. 상자 하나로 마을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부잣집은 상자를 빼앗기 위해 윽박지르고 온갖 협박으로 겁을 주었고 가난한 집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저 보물 상자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정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것마저도 빼앗으려 하나요? 하소연도 필요 없었습니다. 부잣집은 더욱 협박했습니다. 이 일을 입 밖으로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가난한 집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상자를 지켜낸 끝에 마침내 상자가 열렸습니다. 마을 모두의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했던 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문서 뭉치와 붉은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일장기와 함께 밀정의 기록과 강제적으로 땅을 빼앗은 비밀 기록의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속 문서에는 밀정의 충격적인 기록들과 악행들로 가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잣집 주인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몰래 입국하여 그동안 한국인을 상대로 수많은 약탈과 인신매매, 전쟁 포로 제공을 일삼아온 일본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제로 한국인의 땅을 빼앗았고 가난한 집에 돈을 빌려주었으며 못 갚는 돈 대신 아들을 군에 팔아넘겼다는 내용까지 경악할 만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조선의 독립군을 잡아 일본군에 넘기고 밀정으로 살아남았다는 부잣집의 어두운 과거를 기록해 놓은 더러운 흔적이었습니다. 일본 부잣집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해 억울하게 죽은 마을 주민이 몰래 기록하고 목숨을 걸고 훔쳐낸 부잣집 주인의 더러운 밀정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나긴 세월 동안 당했던 억울한 일들이 날짜와 이름까지 너무도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탈당한 땅, 빼앗긴 곡식, 억울하게 군에 끌려간 아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 부잣집 재산은 다 거짓이잖아. 우리에게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것들이 이제서야 이유를 알겠구만. 부잣집 주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 없다. 다 거짓이다. 하지만 문서와 도장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흔적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증거였습니다. 제5부 역적과 교훈. 가난한 집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자를 들고 사실을 가리기 위해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관청의 조사 결과 부잣집의 재산 대부분이 사실은 가난한 집에서 빼앗은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부잣집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이웃들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우리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게 더 큰 죄였지. 가난한 집은 비로소 명예와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드러난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부잣집 눈치를 보지 않았고 아이들은 당당히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흙 속에서 나온 건 금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낸 진실, 끝내 꺾이지 않은 한국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제6부 부잣집의 종말. 비밀의 상자가 세상에 드러난 뒤 마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부잣집 대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며 굽실대던 모습은 사라지고 아이들조차 그 집 앞을 피하지 않고 신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때 곡식으로 가득 찼던 부잣집 창고는 텅텅 비었고 돈으로 가득하던 금고는 조사관의 손에 열려 모두 압수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마당은 잡초가 무성해졌고 지붕은 비에 젖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주인은 여전히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건 다 거짓이다. 조작이란 말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저녁 무렵 그는 낡은 툇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금박이 벗겨진 부채를 쥐고 있었지만 바람은 더 이상 그를 향해 불어주지 않았습니다. 노을은 붉게 물들었지만 그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고 끝내 부잣집 기와집은 갑작스런 산불이 발생하여 온 집안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부잣집은 마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